안녕하세요. 토우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우TV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 멘트도 바꿔야겠네. 저 입에 붙었는데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도 같이 내비게이션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지난번에는 입주카드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특히 집합건물에 대해서 특이한 것들 좀 말씀드렸죠. 오늘은 공동주택하고 집합건물에 좀 비교하고요. 그리고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그 소유자가 여러 호실을 소유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제일 먼저 공동주택 먼저 설명드리면 공동주택의 좌측에 입주자의 입주 처리, 입주 등록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메뉴를 보면 집합건물에 비해서 되게 간소하죠. 집합건물은 여기 스크롤바까지 쫙 있어서 땡기면 여기 오른쪽에 쫙쫙쫙쫙 더 있어요. 공동주택은 그만큼 간단하다는 거죠. 동호 분양 면적은 본인이 갖고 있는 전용 면적과 공유 면적, 공동 면적을 합친 게 분양 면적입니다. 부가는 분양 면적대로 가고요. 세대주 추가 연락처 핸드폰 번호를 이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초기에나 키 불출일이 매우 중요하지만 한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면 키 불출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분양은 끝났고 오래전에 선수관리비 다 받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쯤 되면 아파트 연식이 오래되면 입주일만 중요합니다. 여기 2021년 5월 26일로 돼 있죠.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전세자다. 그러면 이 날짜부터 해서 전출할 때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소유자가 원래 소유자가 내야 되는 시설에 대한 그 유지 보수 비용을 세입자가 사는 동안 냈다가 전출할 때 소유자한테 돌려받습니다. 그거를 산정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날짜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 입주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앞에 동호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자세한 입주 화면이 뜨죠. 그리고 여기 엑셀자를 올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집합건물의 매뉴얼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동호를 얘를 따닥 더블 클릭하면 이와 같은 입주 등록 화면이 나오고요. 예전에 제가 이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왜냐면 집합건물 하다가 공동주택 보면 입주카드가 매우 심플합니다. 여기서는 공동주택에서는 부가를 하거나 아니면 관리비를 수납하는데 주소지를 잘못 써도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넣지 않아도 수납이 돼요. 왜? 우편함에 고지서를 다 투여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살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바로 고지서 보고 알아서 자동이체를 하시든 아니면 그 부가 내역서에 있는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수납하니까 여기 있는 내용 중에 뭔가 하나 잘못했어도 크게 문제되는 건 없어요. 근데 집합건물은 문제되는 게 많죠. 사업자 등록증을 잘못 입력하거나 그러면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발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자 세금계산서를 보낼 때 전자메일 주소도 정확해야겠죠. 잘못 보내지면 다시 발행해야 돼요. 물론 재송심리란 게 있지만 어쨌든 일을 두 번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입주일, 키불출일 이것도 잘못 입력하면 부과하는 시점이 키불출일 기준으로 시행사하고 입주자하고 그러니까 고지서가 분리되는 시점이잖아요. 그게 잘못되면 일이 또 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입주자들 중에서는 주민등록번호도 넣으셔야 돼요. 그죠? 근데 공동주택에서는 넣는 항목은 없지만 집합건물은 있습니다. 왜?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분들은 대부분 사업자잖아요. 근데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발부를 해야 돼요. 영수증을 발부하든 어쨌든 간에 그것도 똑같이 국세청에 신고해야 되니까 주민등록증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집합건물은 입주자 카드를 받을 때 우리는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을 같이 저희는 받아서 차려줍니다. 세금계산서하고 신분증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카드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 동의서도 같이 서명을 받고 그렇게 해서 업무 처리를 하죠. 물론 차량을 등록하시면 차량 등록증도 받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비하면 집합건물은 입주카드 등록할 때 매우 신중하셔야 된다. 그리고 처음에 내가 잘 낸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차 제가 봤을 때는 한 3번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부과하고 나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거나 관리비 부과 시점에. 그러니까 일이 좀 많겠죠. 초기 입주율에 따라서 이제 업무는 많겠지만, 어쨌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각설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입주카드 등록할 때, 여기서 동호, 아까 더블 클릭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거 동호 찾기를 눌러서 해당 호실, 만약에 1505호에 101호다. 그러면 1505호 101호 하고 다시 동호 찾기 누르면 101호에 대한 내용이 납니다. 그러니까 닫기 버튼 누르고 다시 이 앞에 화면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동호 찾기 누르시면 원하는 호, 동 입력하고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입주일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임대기간 이런 거는 크게 우리는 관심이 없죠. 그죠? 입주일 기준으로 장충 계산해 주니까 얘는 크게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입주만 체크해 주시고 주거 형태 얘를 선택하면 자가, 월세, 전세 표기가 되어 있으니 얘도 잘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대주 같은 경우는 세대주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등본상 세대주와 생년월일, 성별 이런 거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는 이메일로 고지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 입력하고 전자고지서 여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대 특성을 얘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주소를 말씀드리면, 주소는 우편번호를 선택하면 우리가 쇼핑할 때, 인터넷 쇼핑할 때 우편번호에 주소지를 치면 우편번호가 끌어와지죠.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우편번호를 입력하고 주소지에서 검색해서 우편번호를 끌어와지고요. 나머지 하단에 상세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메모는 특이한 사항 저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대 특성 넘어가겠습니다. 얘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이 뜹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발음이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장애인,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이유는 검침, 그 다음에 무슨 난방, 수도, 수도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할인율이 다 달라요. 할인 금액도 틀리고, 그 관련돼서 여기를 선택하시면 이 자료가 검침까지 연계되겠죠. 그렇다고 여기 입력한 거를 무조건 100% 믿고, 검침도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으면 걔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부가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입력하시면 검침해도 자료가 끌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한전 리스트하고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선택하시고 나서 밑에 잠깐 요거 보시면 요거 보시겠어요? 입주세대 차량 등록이 있는데요. 차량 등록은 바로 이렇게 이쪽에 차량 등록 활성화되면 여기다가 행추가 버튼 누르고 지역번호, 그 다음에 차 번호, 차종, 연락처 정도만 입력합니다. 그리고 여기 입주세대에서 행추가했을 때는 아까 입력했을 때는 세대주만 입력했죠. 그죠? 그래서 세대주에 딸린 가족들을 모두 차곡차곡 입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집이 소유자가 살다가 전출하고 세를 준다라고 하면 세대주와 동의를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위에 있던 이 세대주에 있었던 내용이 바로 밑에 있는 소유주로 자료가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저장하고 전출 처리하면 이렇게 빈 공간으로 공실 표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소유자가 살다가 세를 주고 다른 데 가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산을 해요. 그럴 때는 우리는 기존에 있던 세대주 자료를 그대로 소유자로 끌어와야 되니까 체크하면 앞에 있던 세대주 내용이 끌어와지고요.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전출 처리하시면 공실 처리로 됩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오신 분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입주일자 넣어서 전세인지 월세인지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장하면 소유주 따로, 그 다음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이게 간단해요. 이게 딱 간단한데 집합 건물은 좀 다릅니다. 집합 건물은 이렇게 이번에는 제가 설명을 다중소유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 처리, 입주 등록하면 이렇게 쭉 뜨고요. 그러면 그 내용들 중에 만약에 한 업체가 다
전시를 했어요. 모두 소유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여기다 하나하나 입력하면 열나 짬뽕이 납니다. 같은 거 여러 번 쓰면 오히려 헷갈려요. 하나를 제대로 입력해서 걔를 업로드 시키는 게 좋죠. 근데 이거 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여기 엑셀로 업로드 했을 때 오른쪽에 엑셀 자료 올리기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이와 같은 팝업 창이 뜨고요. 그러면 엑셀 파일을 그냥 내가 아무거나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입주 빌딩 샘플 다운로드가 있어요. 얘를 다운받아서 걔를 입력하고, 그리고 파일로 여기다가 찾아서 선택하여 저장하시면 얘가 들어가는데, 대신 기존에 내가 입력한 것이 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내용을 건드리지 않고, 만약에 4층을 모두 병원이 전시를 했다. 그러면 4층만 입력할 거잖아요. 그러면 4층의 호만 다 입력하시면 돼요. 4층 것만. 그러면 얘가 4층에 예를 들어서 401, 402, 403, 404에서 410호까지 있다. 그러면 410호까지 그 병원에 대한 자료를 다 입력해서 여기다가 업로드해요. 정장하면 그 선택된, 입력된 자료만 얘가 덮어쓰게 합니다. 즉, 일부에 대해서만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동호를 입력할 것만 한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해놓고 전체 동호를 입력해놓고 자료를 넣어서 업로드 해버리면 기존에 있던 게 다 초기화될 수 있으니까 내가 일부만 입력하면 그 동호만 착각하지 않고 입력할 것만 넣어서 엑셀로 저장해서 얘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처음에 제가 해봤더니 조금 이렇게 몇 번 안 돼서 오늘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샘플 다운로드하면 위와 같이 동호, 상호 이렇게 표기가 다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시트 말고 두 번째 시트 들어가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설명을 위해서 펜을 좀 자,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자, 보면 여기서 동호 제대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첫째 라인에 있는 거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려고 입력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 사람들이 입력해 준 거예요. 굳이 첫 번째 이 라인을 지울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 라인부터 데이터는 들어가고요. 동호, 만약에 우리 동이 A동이다. A동 101호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되고 상호는 넣고 사업자 번호 넣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401호부터 다 했다. 401호부터 410호까지 쭉 넣어주시고요. 410호까지 홍진산업이다. 그러면 홍진산업이를 입력하고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잖아요. 엑셀은 복셀기는. 그러니까 첫 라인만 잘 넣으시면 돼요. 사업자 번호는 보시다시피 하이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10자리 연달아 치시고요. 대표자 입력하시고 업태 서비스업인지 사업자 등록증 순서로 좌측에 업태 오른쪽에 종목이잖아요. 그대로 넣으시고 사업장 전화 우편번호 입력하시는데 여기다 하이폰 들어갑니다. 주소 입력하시고 상세 주소 입력하고 담당자는 이거는 회계 실무 담당자예요. 그러니까 회계 격리 담당자와 핸드폰 번호 입력하시고요. 요게 담당자 핸드폰은 제가 좀 중복됐으니까 뺐고 문자 전송으로 문자 전송한다. 만약에 전송하지 않는데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보시면 문자 전송 항목은 안함, 전송함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글로 치시면 되고 메일 주소는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얘하고 얘가 거의 똑같죠? 그 다음에 복사하시면 돼요. 메일 주소 사업자와 담당자의 메일 주소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 만약 같으면 똑같이 다르면 각각 그리고 출력 여부는 전자계산서로 한다. 그러면 전자계산서로 입력하시면 돼요. 만약에 종이다. 그러면 여기 밑에처럼 종이계산서 안 한다. 그럼 안함이라고 글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이건 하이폰 들어가요. 아까하고 비교하면 하이폰이 안 들어가는 건 사업자 등록증. 전화번호는 하이폰이 들어갑니다. 우편번호도 하이폰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입주일 있죠? 입주일, 키 불출일, 취득일이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키 불출일을 기준으로 분리부가가 이어지죠. 그래서 키 불출일과 입주일과 요거 취득일을 저희는 다 똑같이 맞춰서 넣습니다. 이거를 의미를 부여해서 조금씩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사업장마다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취득일이 되면 무조건 분양이에요.
그래서 분양으로 입력하고 그 집합 건물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거를 취득일, 분양 여부, 이거 입주, 미입주,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거는 그쪽 사업장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냥 키불출을 맞춰서 입주로 들어가시고 분양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입주자명, 홍길동, 소유자명, 유관수 이것 같은 게 뭐냐면 홍길동하고 유관수는 다르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 사람이 임대업을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은 임차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구분은 빌딩인지 공장인지 아니면 상가인지 이건 좀 나눠지고요.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구분 항목 같은 경우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빌딩, 기숙사, 공장으로 입력 글로 하시면 되고요. 분양 여부는 미분양, 분양으로 입력할 수 있고 입주는 미입주, 입주, 퇴거, 사용 안 함으로 입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다 입력한 다음에 이게 만약에 10호실까지 있다. 저희는 27호실, 최대는 38인가? 38, 한 층에 38호실이 최대고요. 저희는 27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층에 진짜 다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똑같은 거 입력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401부터 427까지 이거 한 줄 입력하고 얘를 다 복사를 해요. 그리고 저장합니다. 파일을 저장해 놓고 그리고 나서 파일 찾기에서 그 파일을 선택을 해요. 선택하고 저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팝업이 뜨죠. 10호실을 등록하였습니다. 하고 확인 눌러서 그게 노란색으로 약간 흐릿한 노란색으로 떠요.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만 하지 말고 이게 끝났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블 클릭해서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서 빠진 게 없는지 봐야 돼요. 왜? 여기서 보면 차량 등록 하나도 없죠. 차량 등록증은 각자 그 해당 호실에 넣어야 돼요.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된다. 지우고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그 입력한 게 세대주 사업자에게 들어가는데요. 부분 내용이 빠진 경우도 있으니까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입력할 때 특히 중요한 거 이메일과 여기 있는 이메일이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아니면 종이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안 하면 안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셔야 될 게 만약에 이 내용이 그 엑셀로 내가 업로드 하지 않겠다. 딱 2개 호실을 쓰신다. 그럼 굳이 엑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요 찾기 버튼이 있어요. 근데 조심하실 게 찾기 버튼은 맨 처음에만 나오고요. 만약에 여기 성명을 입력해서 다 넣고 나서 잘못 넣었어. 그랬을 때는 이 찾기 버튼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초기에 한 번만 나타나요. 찾기 버튼을 누르면 팝업이 떠요. 팝업이 뜨는데 그 팝업이 뜨는 것을 잠깐만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팝업이 뜨면 이러고 입주자 찾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표자 성함을 하든 사업자 등록증 하든 상호를 하든 선택을 해요. 찾기 입력해서 조건 하나는 줘야겠죠. 넣어서 찾기 하면 이렇게 떠요. 그럼 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선택하시면 그 먼저 등록했던 내용들이 쫘르르 끌고 와져요. 그러니까 2개 호실, 3개 호실 정도는 이런 정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10개 호실은 아까 얘기처럼 엑셀로 밀어넣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소유자하고 세입자가 분리되어 있으면 세입자는 그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오셔야 돼요. 본인이 진짜 여기에 임차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소유자 같은 경우는 소유자는 꼭 그분들이 말씀해 주시죠. 임대하실 거다. 뭐 이분들이 언제쯤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나눠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찍다 보니까 거의 20분 다 됐죠?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순간순간 살기 바라며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입니다. 다음 영상도 또 얼른 준비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제가 너무 피곤해서 못 찍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감사합니다.